퇴직 후에 부동산 투자를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거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 부동산 투자는 꼭 퇴직 후에 하시지는 않아도 되시는 것 같고요. 퇴직 전이라도 조금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퇴직을 위해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부동산 시장은 젊은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기사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뉴스 그리고 그런 걸 찾아보시고 또 강의도 많이 들어보시고 부동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인드를 좀 키우시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투자 원칙, 왜냐하면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소문들 누가 얼마에서 얼마 벌었다더라 이런 걸로 해서 무턱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특히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카페 주인장이 추천하는 지역의 아파트에 그냥 무턱대고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공부를 안 하고 일단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문제는 매도할 때가 문제예요. 이렇게 카페에 단체로 한 지역에 한 단지에 들어가시면 나올 때도 같은 시기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나만의 자금력이 없으면 이제 세입자와의 갈등이 되게 많이 생겨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요. 이 지역만 투자한 게 아니고 여러 지역을 투자했었을 경우 그러면 다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자분들한테 월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월세의 개념이 뭐냐면 이 세입자는 다른 곳에 분양을 받아놨어요. 그럼 여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자 뭐 연체 이자라든지 그리고 이분이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보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새로 들어가야 될 집에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경우 그럼 그 이자를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물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풀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이든 퇴직을 준비하지 않는 분이시든 먼저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만약 공부를 한다고 하면 네네. 공인중개사를 네. 공부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것도 내가 공인중개사를 단순히 투자 때문에 공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가 창업을 생각하고 있으시면 공인중개사를 취득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투자를 공부하시겠다 하면 투자 쪽으로 더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공인중개사보다는 부동산 실제 투자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6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 중에서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 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내가 투자할 때는 그닥 필요 없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한 번은 공부해 보시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을 꼬박 투자를 해서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면 차라리 투자 공부를 하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학원 갈 여력도 안 되고 하면 일단 내가 사는 지역부터 공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아파트라든지 내가 사는 지역의 빌라라든지 그러면 그 지역을 먼저 분석을 하시고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가서 요즘에 시세가 어떤지 요즘에 전세률이 어떤지 전세금은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런 거라도 파악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친분도 쌓다 보면 내가 나중에 투자하고 싶은데 사장님 어떤 물건이 좀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추천해 주시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시작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초보분들은 내 지역부터 내가 사는 앞마당부터 저는 해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살 때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는 몰라요. 근데 내가 임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을 보면 이 아파트는 왜 엄마들이 좋아하지? 또 이 아파트는 왜 조금 싫어하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 아파트가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이 아파트를 비선호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같이 사시는 분 너의 아파트는 지금 어떠니? 이러면서 우리 단지나 아니면 우리 동네부터 먼저 하시고 점점 주변을 넓혀가시면서 하시고 일단 한 지역을 분석하게 되면 다른 지역 분석하기는 쉬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장할 때도 루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 이런 루틴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내 집부터 내가 사는 지역부터.
퇴직하는 거에 기간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로 공부를 하겠다. 네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걸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학원과 그리고 인강에 두 가지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학원은 일단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드백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 오며 가며의 시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에너지를 좀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공부를 하러 갔는데 침묵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학원에 합격생들, 수강생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오픈을 하게 되면 또 같은 연대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건 또 학원의 장점인 것 같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 시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이제 교수님과 강의를 듣면 제가 아무리 답답해도 빨리 배속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내가 강의를 수강할 때마다 돈이 계속 되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강의를 한 번 들었으면 뭐 1.5배속으로 들을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무료 인강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직장인들이 요즘 바쁘고 학원 시간 맞추기 힘드시다면 무료 인강 사이트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 공부는 뭐 교육을 받든가 네. 관련되는 서적을 보든가 그렇죠. 뭐 관련되는 정보를 파악을 하는 이러한 정도가 바람직하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작은 금액이라도 내 돈이 들어가야지. 실제 해봐야 된다.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권에 들어갔던지 재개발에 들어갔던지 내가 갭 투자로 들어갔던지 한번 내 돈이 들어가 보면 그 지역에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분야의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공부만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진짜 지방에 소액이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사이에서의 다툼도 한번 겪어보시고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무리하게 지금 시장이 또 무리하게 투자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자금력 안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지방에 조금 입지 좋은 곳에 투자를 해보시고 경험을 한번 쌓아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